자, 조진희 대표님께서 섬세하게 고민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023772-0232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셔서 고민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상담 내용 들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 청파동에 빌라를 매수를 원하는데요. 청파동에 있는 빌라요? 네네. 네, 요즘 용산이 좀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청파동을 찍기는 했는데, 예. 그 후암동이나 가련동 쪽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용산구 안에 청파동이 좋을까? 아니면 후암동과 가련동은 어떨까? 용산 네네. 안에서 세 가지 지역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중요한 선택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빌라를 어느 지역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셨던 내용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대표님 받아주시죠. 네,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청파동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범위 넓게 잡아주셨어요. 청파동, 후암동, 가련동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했을 때 셋 다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뵙고 싶은 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조금씩 네. 조금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볼 테니까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청파동 쪽에서는 어느 쪽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 뒷부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숙대 입구 쪽이신가요? 아니면 원호로 쪽에 좀 더 가까운 쪽 보셨나요? 청파동은 네. 그 숙대 도서관 있는 쪽 건너편이거든요. 도서관 쪽 건너편 쪽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후암동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후암동은 그 후암 삼거리, 후암시장 쪽이요. 후암시장 쪽이요. 네네. 예. 네네. 그다음에 그 가련동은 어느 쪽으로 보셨나요? 가련동은 크게 보진 않았어요, 사실. 예. 같이 있어서. 예, 우선은 이제 그 서울역 주변으로 용산역까지 여기 물론 그 사이에 남영역이라든가 삼각지역까지 있는데 요 세 가지 바운더리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자고 한다면 청파동은 지금 현재 숙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효창동 쪽하고 그다음에 청파동 위쪽, 아래쪽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남영역 쪽에서 좀 가까운 쪽이냐 아니면 그 위쪽으로 좀 되어져 있느냐 그 차이고 대부분 이제 남영역 쪽에서 이 숙대 아까 얘기하셨던 요 라인 쪽에 전반적으로 좀 더 임대 수요도 많고 해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위쪽 네. 청파동 쪽으로는 주로 이제 신축 다세대 분라는 오히려 그 서울역 그 뒤편으로 해서 도시 재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매수할 때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파동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보신 게 신축 다세대 물건이신가요? 아니면 단독주택 조그만 거는가요? 아니면 상가하는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둘 다 빌라입니다. 둘 다 빌라, 신축 빌라를 네네. 보신 거예요?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주택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목소리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네. 아니면 이거를 처음 주택으로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로 하려고요. 주택은 또 하나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주택자이신 건가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럼 현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 내가 이제 이번에 신축 빌라 하나 산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어떤 8.2 대책이나 9.13 대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신축 빌라는 3년, 5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네.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이제는 네. 좀 더 달라졌고 특히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실 경우 투자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여력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 현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네네네. 그러면 보통 저희 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규로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관련돼서는 좀 제해놓고 순수하게 두 개 지역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봐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맞는 게 한번 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이제 그 청파동 쪽 주변은 지금 현재 당장에서의 어떤 전월세 부분에서의 어떤 그 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인 수요를 가지고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후암 재래시장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차이점을 아시는 게 용산은 가장 매력적인 동네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매매가하고 이른바 네. 하는 그 전세가라고 하는 저희가 항상 그 갭투자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이 네. 갭투자에 어떻게 보면 성지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서 갭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지만 또 상대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용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무조건 사고 보자라고 해서 계속 매수세는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 지역 사도 되냐라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님도 지금 내가 투자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서 그 투자의 어떤 원금을 좀 더 많이 보전하고 그러니까 그 갭 차이를 많이 좀 보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청파동하고 후암동하고 지금 그 빌라 가격에서의 갭 차이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더 벌어져 있는 건가요? 두 군데 가격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가격이랑 전세 예상가랑 지금 차이점들이요. 비슷하던데요. 비슷하세요. 그럼 그나마 다행인데 최근 들어서 청파동 쪽이 갭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암동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후암동 재래시장 여기부터 시작해서 후암동 주민센터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후암동 그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돼서 동자동 쪽이 워낙에 성공을 했다 보니까 후암동 지역이 청파동보다는 좀 더 사자라는 쪽이 더 많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어떤 게 학생 수요나 직장인 수요를 이끌고 가는 데서의 월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파동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그 지금 현재 후암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해가지고 그 해방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상권도 많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후암동을 더 많이 물어보시는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청파동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게 정비가 돼서 이렇게 새롭게 정돈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후암동은 옛날의 모습들을 좀 갖추고 가면서 그 도시재생의 효과를 좀 더 갖고 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 수요도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후암동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정도에서의 서울역은 좀 가깝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이쪽 그 노선들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도심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빨리 찾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다행히도 두 개 지역 지금 물건 본 것 자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차이를 갖다 좀 더 강조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후암동은 주거지 외에도 상권지까지 같이 발달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파동은 네. 좀 더 안전한 주거지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 한 3년간 그 주택 가격 오른 것도 보시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그 현장을 보더라도 주거 중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학군이라든가 주거 그 조건을 따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지 중심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에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배우 수요에서 대부분 상권이 좀 더 같이 발달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청파동 도서관, 그러니까 숙면여대 도서관 쪽이라고 했지만 남영역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빌라라고 한다면 둘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또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시청자님의 성향이 좀 이게 아까 목소리가 제가 좀 젊어 보이시는데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나홀로 세대라든가 임대 수요까지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암동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주거 현황이라든가 그다음 현재 임차 수요를 보시는 분들이 청파동을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의 벌어지는 격차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제 단지 지금 이제 청파동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신규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택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가격 그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 시청자님 연령대나 아니면 취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쪽이 더 가까우신지 제가 그 한 40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30대 좀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는 맞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있으세요? 아니면 자녀분 네. 있어요? 예. 나이는 40대인데요. 네, 죄송해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자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해서 이거 실제 거주 목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없이 무조건 순수하게 투자를 생각만 하시는 건가요? 후암동 쪽은 사실 제가
예전에 살다가 나왔던 데라. 아, 예, 예. 언제 거기는- 정도에 사셨어요? 연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10년도 더 넘었죠. 아, 10년도 더, 예, 예, 예. 네. 네, 그때 10년 전에,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때 살고 있을 때 그 주변의 네.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쪽은 제가 투자 목적으로 하다가 네. 거주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뭐 10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후암동은 또 많이 바뀌어 있는 건 아마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네, 더 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그 어느 쪽이 낫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나면 좀 그 시장에서 말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네, 네. 연령대를 좀 여쭤뵙고 취향을 물어보고 혹시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때는 한 번쯤은 네. 들어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 나이는 뭐 그런 걸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도 사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알겠지만 후암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청파동보다는 제 자제분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선하는 편이니까 아마도 시청자님한테는 청파동하고 후암동을 좀 더 저울질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좀 후암동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암동으로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수요까지도 좀 바라보시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단길 상권이 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쪽 그 재래시장 쪽부터 해서 주민센터까지 나오는 이른바 그 주택을 갖다가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평당가라고 해서 거래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좀 네.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버스 정거장 속에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 네, 그럼 좀 도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서울 전화 02377-0232번 무료 전화 상담. 첫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 상담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의 말씀인즉 용산이 핫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용산 안에서도 청파동과 후암동, 가련동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상 정황상 후암동 쪽으로 무게를 두십사라고 조진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자세하게 상담해 드린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전화 02377-0232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창 띄워주시죠. 문자 상담 첫 번째 내용은 신도림에서 출발해 볼까요? 신도림의 대림아파트, 신도림 대림아파트 82제곱미터 또는 이번에는 또 동대문 쪽이네요. 전농동의 전농 SK아파트 99제곱미터 둘 중에서 한 채를 매수해 볼까 고민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좋을지 조준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상담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전화를 한번 좀 상담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일단 신도림하고 전농동 두 구역을 딱 물어보셔가지고 이분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져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신도림 지역하고 전농동 구역을 아마 정리를 해드린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될까? 그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 중에서 서남무권 개발 사업. 그래서 신도림부터 시작돼서 구로, 뭐 시흥, 광명까지 연결되어지는 앞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지역의 초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물어보신 거는 신도림 대림아파트를 물어보셨는데 대림아파트가 4차하고 7차하고 6차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은 뭐 여기서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 한 신도림에 있는 현대백화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주상복합들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다가 현재는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이쪽 4차나 7차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00년대에 지어진 거라서 아직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인 거라서 이쪽에서 신도림을 찾으려고 할 때 신도림 뭐 4차를 원하시는지 7차를 원하시는지 6차인지를 원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학군이나 학교 중심으로 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도림 4차 대림이 편한 세상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시고요. 상대적으로 또 중간에 그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7차 같은 경우는 업무 중심을 하시는 직장인들 수요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6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가격을 선택하실 때 가는 그런 경우라서
셋 중에 하나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으면은 차이점을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들어가려는 번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셋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할 때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격, 말 그대로 가격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기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어딘가를 먼저 고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뭐 우스운 얘기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아파트의 경계면을 놓고 단지별에 의해서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질 때는 뭐 1억 이상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안점을 두는 것, 특히 여기에 투자 목적인지 또 거주 목적인지가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투자 목적이나 거주를 두 개 다 고려하겠다가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투자하고 실거주를 조금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투자 여력이라는 건 아무래도 내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쪽을 좀 더 바라봐드려야 되고 실거주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단지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권해드리는 게 저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4차나 7차나 전혀 뭐 크게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그 출퇴근할 때 역세권이 조금 더 가깝고 생활 여건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찾는데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두 가지 단지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4차 쪽을 좀 더 보러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에 있어서 아파트들에서의 가격은 단순하게 단지가 크냐 새 아파트냐 브랜드가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이미 생활 인프라라든가 내가 아이들을 학교를 데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는 직장인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단지별의 가격 차이는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자로다가 물어보신 게 신도림 대림 아파트 어떨까요?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4차를 좀 사주십시오라고 제가 좀 권해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농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예, 전농동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신도림이라고 하면 현재 가장 발달돼서 앞으로 발달되어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전농동은 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가장 큰 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농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에 동대문구가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가장 많이 올라갔던 어떤 중심 핵이라고 한다면 이 청량리, 전농동, 답신리 관련된 이 그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쪽 지역 사도 되냐.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육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저희가 뭐 재개발 딱지 이런 표현 쓰면 뭐하겠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빌라를 사서 아니면은 단독주택을 사서 내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워낙에 훌륭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이 동방산성할 수 있는 앞으로 가치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농동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전농동을 찾을 때 지분을 해서 뭐 내가 이제 재개발 딱지를 사겠다는 분들과 기존의 아파트 를 사시겠다는 두 패턴을 나눠진다고 한다면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뭐 가격대가 지금 거의 이제 이 레미안 크래시티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이제 그 물론 이제 실거래가 신고했던 거랑 단순 계약이랑 좀 차이가 있지만 3천만 원, 2천만 원대 후반까지 가격 거래 신고 예정 나왔다 이런 어떤 뉴스 기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쪽 전농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시면 저밀도 되어 있는 아파트처럼 좀 더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도 앞으로 살기도 좋고 그다음에 기대가 되고 주변 개발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사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농구역을 가지고 뭐 어떤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보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구획을 좀 나눠드린다고 한다면 요 답신리 사거리 그다음에 이쪽 동대문 어떻게 보면은 전농교차로 쪽 이렇게 해서 1, 2, 3까지 이제 나눠질 겁니다. 근데 순서를 이렇게 정해드린 건 아니고요. 현재 청량리 같은 경우는 효성이라든가 한양수자인이라든가 그다음 롯데에 의해서 뭐 65층부터 뭐 40층까지 고층의
뭐 이제 그 청량리의 그 지도가 바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3 빌딩, 여의도에 있던 가장 높았던 63 빌딩이 상징성이 있었는데 청량리도 드디어 그렇게 높은 주상복합 라인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기존에 있던 어떤 KTX라든가 철도 역세권 외에도 기본적으로 분당선 개통에 따른 효과, 강남까지 진입 효과라든가 GTX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전철 라인이라든가 계속 발달되어지는 대규모 교통 호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인 거고요. 특히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합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주택 재건축보다는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 신도림과 청량리, 전농동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농동은 재개발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주목되어지고 계속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가치보다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좀 더 눈에 띄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신도림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지역에 그다음에 시장 수요도 있고 안정적인 형태로 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 정책에 의해서 발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이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워낙에 상담이 많아서 대표님 짧게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의왕시 월악산의 현대아파트 105제곱미터 또는 신원 수선화 아파트 138제곱미터 매수 고민 중에 있으신가 봐요. 의왕시 안에 있는 30평형대와 40평대 두 아파트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대표님의 분석 또 짧게나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의왕시 지금 월악산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의왕시 부분에 아마 몰악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 그러니까 그 의왕시를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세 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데가 내손동 포함해서 나오는 포일지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구, 그다음에 이제 오전동 지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오전동 지구에는 대부분 기존의 어떤 테크노밸리라든가 산업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개의 지역이 가격 차이가 1억 이상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전동 주변은 기존의 어떤 산업지 중심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의왕 롯데캐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다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발달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 좀 해서 좀 죄송하지만 몰악산 아파트라든가 이쪽에 뭐 신원이라든가 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20년 조금 그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 나올 때도 아니고요. 주변에 좀 낡아서 뭐 주택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 다르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호계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청 상권, 평청 학원가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산업단지는 이제 북서원 IC까지 해서 밑으로 이제 평택이나 동탄까지 내려가는 그 직장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내가 직장인 수요까지 포함해서 전월세 받아가면서 조금 보유하고 가다가 나중에 이 주변이 계속 그 좋아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가치 상승을 하는 거에서 오전동을 바라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의왕동 쪽에서 이쪽 투자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좀 더 가격을 보시겠다고 하면 그 중간이신 아무래도 호계동 쪽을 좀 더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많은 가치 실현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내손동이나 포일지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대표님의 고민